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옵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이 간밤에 너무나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단 마감 브리핑을 뺄게요. 왜냐하면 지금 3대 지수 보시면은요,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 이렇게 보합권, 혼조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앞에 이제 화면 보시면은요, 이거는 이제 과거지사가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요게 끝나고 나서 FOMC 의사록에 대한 반응도 새로 나타났고요. 또 버냉키 연준장 연설과 기자 회견에서 나온 내용들이 완전히 다른 방향성을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마감 지수는 잊어버리고요.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의사록부터 해가지고요. 오늘 연준에 울고 웃었던 하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6월 FOMC 의사록,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측에서 직접 제공한 자료로 보시죠. 참 시간이 화살과 같다는 표현이 있는데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네요. 당시 우리나라 외국인 대량 매도세는 물론이고 전 세계 증시를 뒤흔들었던 바로 그 FOMC 6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번에 보시다시피 가장 먼저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통화정책 정상화. 정상화가 뭘까요? 지금이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니까 정상화는 즉 긴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의논하는 그런 주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은요, 그래도 급진적이진 아닙니다. 여기서는 연준이 지금 당장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뭐 팔거나 이럴 필요는 지금 시점에는 없다. 긴축으로 돌아설 시점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기에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잘 넘어갔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오른쪽 문단에 가시면은요, 일단 연준 임원들이 판단한 6월 FOMC 당시 경기 진단에 대해서는요, 연준 유행어라고 해도 다르지 않은데요. 보시다시피 완만한 경기 확장세가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 고용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이 있다. 심화학습할 때 further study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further는 가속화되는 조짐이 있다. 하지만 실업률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쭉 중요한 의견이 없어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쪽으로 이제 의견이 맞춰지느냐, 아니면 봉합이 안 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동의를 했다. 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를 했냐면요, 연준 임원들은 양적 완화에 대한 입장 정리를 보다 빨리 명확하게 해서 시장의 불안감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여기에 동의를 했다는 설명이고요. 이런 상황 이후로 지역 연준 임원들이, 왜 뭐 윌리엄 더들리도 나왔었고, 뭐 개별적인 연설을 통해서 연준 양적 완화 그렇게 막 오늘 내일 하는 이슈가 아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이 아니라고 안도감을 주었던 이후 상황하고 이게 또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단을 보시면은요, 그래서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냐, 연준이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는데요.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대로 전반적으로 완만한 확장 추세 속에서 고용과 가계 소비는 확장세가 이렇게 가속도가 붙고 있다,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현행 양적 완화 기조를 변경하기에는 역시 시기상조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월 850억 달러 정도 채권 매입을 가는 것은 일단 연장을 동의한다. 모기지 담보보증권 400억 달러, 국채 450억 달러, 이렇게 해서 총 850억 달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고 했고요. 다음에 이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서 이제 몇 명의 멤버냐, 이런 표현이 중요한데, 매니는 보통 한두 명을 매니라고 하진 않고요. 다수,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멤버들이 어떤 멤버들이냐면요, 여기서 수식하기를 기존에만 해도 실업률도 안 내려가고 있는데 고용 증가 이 정도는 부족하다. 좀 더 증거를 많이 모아야 된다. 고용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을 만한. 그 이후에나 양적 완화 축소를 생각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거기에서 한 발 물러나서 양적 완화 축소라는 이 명제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급진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역시 매파적인 의견은 좀 소수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얘기하기를 급진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이제 중론이었던 반면에
일부 임원들, several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은 곧 양적 완화 규모가 축소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 가운데 또 2명은 곧 가까운 시일 내에 곧 양적 완화를 축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니와 세브럴의 이런 대결이었다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매니도 완전히 비둘기파는 아니고요. 양적 완화 축소라는 이슈가 예전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는 그런 축소 이슈 자체는 크게 급진적인 것은 아니다. 여기서 고용 증가를 추가로 확인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다. 이 정도의 느낌인 거죠. 근데 사실 FOMC 의사록을 한마디로 줄이면 뭘까요? 바로 불협화음, 그리고 시장 관점에서 표현을 드리면은 양적 완화 지속 불확실성, 이렇게 이제 정리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보시면은요, 바로 이제 이때가 FOMC 의사록 나온 딱 요 시점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이만큼 급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시장은 역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악재보다 불확실성이라는 거잖아요. 저렇게 연준 임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는데, 사실 그 뒤로 버냉키 연준의장 연설하면서 이렇게 오늘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주중 최저점까지 뚝 떨어졌거든요. 이게 뭐냐면은요, 요 구간의 요런 움직임이 결국은 버냉키 연준의장 2시간 뒤에 연설하니까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시장에서 연준의장을 압박하면서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가 아니었느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사실 FOMC 의사록이 해봤자 이미 과거지사 한 달 전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시장이 저렇게까지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만한 이유는 조금 당위성이 부족하다. 그런 차원에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오늘도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자, 버냉키 연준의장 연설문도 준비되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나 한번 들어보실까요? 역시 연준에서 직접 제공한 자료로 보시죠. 저는 솔직히 연설문부터 완전히 긴장하고 봤는데 솔직히 조금 내용은 따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연설 주제가 연준 100년 역사에 대해서 시기별로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오는 식의 그런 연설이었고요. 보시는 대로 1913년 연준 창설 이후로 대공황도 맞이했었고, 또 그러다가 이거의 부작용인 인플레이션이 치솟았던 적도 있지만 잘 대처해 왔다. 그러니까 이제 대공황의 부작용이라는 것은 그거죠. 대공황을 맞이해서 양적 완화를 대대적으로 해서 통화량을 왕창 늘려놓은 다음에 저런 부작용도 잘 대처해 왔고, 이런 얘기가 지금하고 비슷하다는 이런 느낌을 주죠. 그래서 연준의 양적 완화는 다 학습 효과에 기인한 것이고, 다 근거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존의 실험을 다 통해서 거친 것이고, 또 버냉키 연준의장이 마침 대공황 전문가로 박사학위도 또 이걸로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연설까지는 시장이 큰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다음에 있었던 질응답 시간에서 버냉키 연준의장이 시장에 확실한 위자료를 줬다 그럴까요? USA 투데이가 정리합니다. 한번 보시죠. 외신들의 반응을 보면서 기자회견 Q&A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보겠는데요. 버냉키가 미국 경제는 여전히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브스지에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버냉키의 매직, 오늘도 시장이 통했다, 그러면서 연준도 아직 양적 완화 지속을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말장난인데, 미 경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연준이 양적 완화 지속을 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테이퍼라는 말이 이제 QE 다음으로 최근에 유행어였잖아요. 양적 완화 축소. 이렇게 사문에다 얘기하면 희석하는 걸 테이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테이퍼를 테이퍼해야 된다.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축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마켓워치에서 확실하게 느낌표를 찍어주는데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켓워치 기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냉키 질의응답 이후에 미 선물 지수가 점프. 그러면서 버냉키 입장 중에 오늘 중요했던 것이 출구 전략을 서두를 생각이 전혀 없었다. 버냉키는 괜히 시장이 그동안 거의 자해공갈단식으로 너무 급진적으로 반응을 나타낸 것이고, 너무 억지가 지나쳤다. 그 다음에 실업률 6.5%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지 실업률 6.5% 된다고 해서 미 경제가 완전히 살아난 거 아니고, 이렇다고 양적 완화 거두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였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후에 시장의 반응을 쭉 살펴보겠는데요. 나스닥 선물, S&P 선물 순서대로 좀 볼까요?
앞에서 보셨던 미증시 마감 지수하고 지금 HTS나 우리 화면 밑에 나가는 미증시 마감 지수는 잊어버리시고요. 선물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최신 상황이고 버냉키 연준은행 연설과 질의응답 이후 반응입니다. 나스닥 선물 32포인트, S&P 선물 12포인트, 각각 나스닥 선물 다시 볼까요? 0.8%, S&P 선물 0.7%대의 현재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반응 볼까요? 달러 인덱스입니다. 보시다시피 의사록 나왔던 2시에 잠깐 출렁했다가 그 이후로 락폭을 더욱더 키우면서 달러 약세, 즉 연준 양적완화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상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미 선물 지수는 급등, 국채 금리는 급락, 달러 가치도 이렇게 급락하면서 버냉키 연준은행은 어쨌든 시장이 원하던 안정제 역할을 오늘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시장도 여기에 기분 좋게 화답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미국 증시에서는 뭐 불확실성 제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좀 기분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의 항상 걱정은 중국 아닌가요? 개장을 플러스로 해도 중국 지표 나오거나 중국 증시 하락 출발하면 그게 꺾여버리는 김새는 이 상황이 항상 있었는데요. 오늘은 어떤지 이것도 중국 지표에 대한 이 서양 측의 반응, 미국 경제학자와 월가 하우스들의 반응을 좀 보겠는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준비했습니다. 어제 사실 우리 증시와 아시아 증시 하락한 원인은 사실 중국 경제지표에서 수출이 생각보다 많이 둔화됐다 이거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큰 악재가 아닌 이유 6가지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중국 지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수출은 3.7% 감소했고요. 수입은 0.7% 내려앉았는데 이 내면이 뭔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팅루, 짜오치아, 찌 경제학자 두 사람이 보고서를 썼습니다. 보시죠. 수출입 결과가 예상을 하회했지만 이게 그렇게 큰 악재가 아닌 이유 6가지입니다. 첫 번째, 중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인 유로존 경제가 여전히 둔화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최근 다른 아시아 통화와 마찬가지로 중국 위안화도 올 초 대비 5%가량 평가 절상됐기 때문에 중국 수출 경쟁력이 하락했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지난 6월 중국 정부의 유동성 긴축 기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든 영향이 있다. 네 번째가 중국 교역량의 7.4% 차지하는 일본 엔화의 최근 달러 대비 상대적인 가치 하락, 엔저 때문에 위안화로 환산한 수출 규모가 감소했다. 다섯 번째가 이 얘기 좀 여러 번 있었는데 올 초에 홍콩으로 나가는 이 중국 교역 중에 좀 수상한 거래가 많았다 그랬죠. 이런 자금을 해외로 빼는 이런 거래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 정부가 이런 자금 유출입 통제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여섯 번째, 중국 세관이 이런 사실을 알고 연초 좀 부풀려졌던 교역량을 눈치껏 다시 조정해서 줄인 것도 수출 부진이라는 이런 착시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6가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시장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정작 어제 중국 증시에서는 좀 의연하게 버텼었잖아요. 오늘 우리나라 어쨌든 버냉키 연준은행 연설과 질의응답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상승 출발이 기대되는데요. 미 국채 10년물 금리하고 삼성전자를 또 한번 같이 보기로 하죠. 일단 미 국채 금리는요, FOMC 의사록 나온 이후에 2.7%까지 근접을 했다가 그런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오히려 이번 주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2.6% 초반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FOMC 이후로 미 국채 금리 급등하면서 여기에 가장 억울하게 철저한 역동조화가 나타났던 게 삼성전자 주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미 국채 금리 하락은 결국 코스피가 삼성전자고 삼성전자가 외국인 투심인데 이런 면에서 우리한테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되겠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세는 좀 견조할 것으로, 따라서 코스피 지수도 오늘 상승 출발 어느 정도 저는 기대를 하면서 목요일 순서 글로벌 마켓 나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